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정교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정교화 나와 있는데 우리 정교화라는 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학생 현황이라는 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100번 학생은 김갑수, 얘는 서울에 살고요. 학과는 세무고 담당 교수는 정세무래요. 그래서 뭐 경영과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요. 학번을 내가 기본키로 지정을 했다. 왜냐하면 학번은 중복돼서 안 되니까 학번을 기본키로 했어요. 그리고 얘는 테이블을 하나만 쓴다라고 봅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요. 새롭게 경영학과에 최경영이라는 교수가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아직 등록한 학생은 없어요. 그 입학생은 없어요. 이러한 경우를 알면 이거 삽입이 가능할까요? 삽입 가능해요? 안 되죠. 왜냐? 학번이 기본키니까 학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한 학생이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정세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정세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 명이 정세무에서 최경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일부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부는 변경 안 되고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요. 학생 한 명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학생 한 명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최우리 합시다. 자, 학생 한 명이 원주에 사는 학생 한 명이 새롭게 등록을 했는데 얘는요. 회계학과래요. 교수 아직 지정 안 됐대요. 이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표를 이렇게 하나의 표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따로 표를 나눠버릴 수도 있겠죠. 즉 학생에 대한 내용과 학과에 대한 내용 표를 이렇게 따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은요. 쭉쭉쭉 내가 명단 그냥 작성을 하면 될 거고 학과 같은 경우는요. 학생이 있든 없든 등록한 학생이 있든 없든 학과는 얼마든지 새로운 학과 개설할 수 있겠죠. 새로운 학과 개설해서 나중에 그러한 학생들 신입생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분할을 해주면 나눠주면은 위에서 생각을 했던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표 하나짜리의 표를요. 2개, 3개, 여러 개의 표로 나눠주는 과정을 뭐냐?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교화는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 표를 왜 나눠주느냐 하는 거죠. 표 하나로 하면 보기 편할 텐데 왜 2개, 3개로 나눠요? 나누는 이유가 뭐였어요? 표 하나로 했을 때 뭔가가 막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를 나눠준 거였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이해되셨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건 표를 하나로 했더니 몇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표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정교화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교화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정교화라는 거는요.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즉 중요한 거 뭐냐?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거. 분해라는 말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즉 분해라는 거는 릴레이션을 나눠주는 과정이에요. 즉 릴레이션의 속성들 사이에서 종속성 개념 기반을 두고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서 보시면 이 학과를 한번 볼까요? 학과는요. 뭐 경영학과 김경영 있는데 이 경영학과 김경영이라는 교수는요. 학번이 결정을 해요. 200번이라는 학번이 요 학과를 이 담당 교수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퇴학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럼 이 학생의 학번은 지워지겠죠.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김경영이라는 교수 자체도 삭제가 됩니다. 학생 그만두면 교수도 그만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뭐냐? 바로 종속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과로 나눠놨죠. 그러면 200번 최갑순 학생이 그만뒀어요. 자퇴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김경영 교수, 경영학과 김경영 교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별 문제 없는 거죠. 되셨나요? 그게 지금 말하는 이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규화를 한다? 릴레이션을 분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상현상이라는 거 뭐냐? 이상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보통 쟤 이상해. 뭐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이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이상이잖아요. 그러한 이상현상을 없애는 게 바로 정규화예요. 이 정규화는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화 규칙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제1 정규형부터 제5 정규형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5 정규형까지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제1 정규형까지만 하는 게 편해요 하면 제1 정규형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건 좀 불편하니까 제2 정규형까지만 할래요 하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제5 정규형까지 할래요 그러면 제5 정규형까지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규형은 뭐였어요? 정규화라는 거는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릴레이션 쪼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제1 정규형보다는 제2 정규형이, 제2 정규형보다는 제3 정규형이 등록돼서 제5 정규형까지 가면요. 릴레이션의 수가 어떻게 돼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관리해야 할 테이블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까지만 정규형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규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1번.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 가능하도록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해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정규화에 대해서 맞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화에 대한 부분 1번과 2번, 3번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정규화 요 PPT에 있는 내용 있죠.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뒤에 연결돼서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정규형의 목적이에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설계 단계 아니요. 물리적 설계 단계가 아니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4번의 답은 4번 하시고요. 물리적 설계 단계가 아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형을 수행을 합니다.